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 14번째 시간 공간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쵸? 근데 이제 좌표 평면 말고 좌표 공간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좌표 평면은요, 2차원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존재했죠. 아시다시피 X축, Y축 이렇게 존재하는 게 2차원이었습니다. 평면의 세계였죠. 자, 그런데 공간의 세계로 이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기존에 있는 X축, Y축에다가 Z축이라는 하나의 축이 더 더해지게 돼서 이제 3D,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축, Y축, Z축을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도록 X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뻗어나가도록 Y축, 그다음 위로 뻗어나가도록 Z축하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 X, Y, Z는요, 상황에 따라서 뭐 방향이 돌아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기본형은 X, Y, Z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형인 것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원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3차원으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뿐만이 아니라 뒤로도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도 뻗어나갈 수도 있고 아래로 뻗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X축 양의 방향이 앞쪽으로, 음의 방향은 뒤쪽으로, Y축 양의 방향은 오른쪽, 음의 방향은 왼쪽, Z축 양의 방향은 위쪽, 아래 방향은 아래쪽 해서 총 몇 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는 거냐면 위에 4개, 아래 4개에서 8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2차원에서는 어땠죠? 2차원에서는 요렇게, 그쵸? 요렇게 나눠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몇 개였냐면 4분면이 나눠지는 거였잖아. 얘는 8개의 이제 공간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자,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X축, Y축, Z축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요 밑바닥에 해당하는 그쵸? 요 평면이죠. 우리가 얘를 뭐라 하냐면 XY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X축하고 Y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요 보라 색깔이죠. 그쵸? 얘를 XY 평면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Y축과 Z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Y축과 Z축인 거니까 YZ 평면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노란색 평면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ZX 평면은 Z축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라고 해서 ZX 평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각 평면이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은 원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평면에 대한 용어 정리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상에서 좌표를 읽을 거예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도 좌표 읽었잖아. 그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좌표 읽었었죠?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 B 하고 읽었었잖아. 이것처럼 자, 이 이제 3차원 공간에서도 좌표를 읽을 건데요. 자, 3차원 공간의 점 P는요. 세수의 순서상 A, B, C로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점의 좌표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점에서 일단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튀어나왔죠. 튀어나왔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그쵸? 옆으로 이동할 거고, Z축의 방향으로는 C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A만큼 변화하고, B만큼 변화하고, C만큼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A, B, C라고 해요. 순서대로 X좌표, Y좌표, Z좌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X축 위의 좌표다 해서 X좌표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Y축 위의 좌표다 해서 요 B죠. 그쵸? Y좌표. C는 Z축 위의 좌표다 해서 C는 Z좌표라고 하게 되고요. 이 A, B, C를 점 P의 공간좌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점 A, B, C의 좌표를 구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A라는 점은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A는 X축으로는 증가하지 않죠. 그리고 Y축으로 방향으로도 안 증가하죠. Z축의 방향으로만 5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X0, Y0, Z는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B의 좌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B의 좌표는 X로 2만큼 튀어나오고 4만큼 옆으로 가고 그 다음 5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2만큼, 4만큼,
5만큼 이렇게 x좌표, y좌표, z좌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점 C는 그럼 뭐가 될까요? 점 C는 x, y만 가는 거죠. 그쵸? 그럼 2, 4, y좌표 올라가지 않으니까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게 됩니다. 괄호 2번 한번 해볼까요? 괄호 2번은 자, 점 A부터 한번 해볼까? A는 자, 이번엔 음의 방향으로 가는 먼저 AA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쵸?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왜냐하면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Y축의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B는 어때요? B는 자 3만큼 X축 방향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 그 다음 4만큼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5, 3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점 C는 어때요? 점 C는 X축의 방향으로만 튀어나오고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렇죠? Z축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3, 0,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 좌표 쓰는 방법, Z축만 추가된 거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2, 0, 0과 0, 5, 0은 각각 어느 좌표축 위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지금 X축, 얘가 Y축, 얘가 Z축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 그쵸? 여기가 원점일 거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2, 0, 0은 X축의 방면으로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옆으로 이동 안 하죠? 위로 이동 안 하죠. 그렇죠? 여기에 지키는 점이니까 얘는 무슨 축 위에 있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X축 위에 있는 점은 누구의 값만 존재하는 거야? X값만 존재하고 나머지 값은 그 절대양이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거, 요거는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어?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그 Y좌표만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고, X좌표, Z좌표가 0인 거니까 얘는 Y축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만 어떤 그 양이 0이 아닌 값이 존재하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만 0이 아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좌표가 0이 되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괄호 2번 한번 해볼까요? 괄호 2번은 두 점 C와 D가 있는데 이번엔 어때요? 0이 어디에만 있지? 그치? 0이 하나씩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0이 하나씩만 이렇게 존재하는 점입니다. 아까는 어땠어요? 0이 이렇게 그렇죠? 두 개씩 존재하고 하나의 값만 이렇게 존재할 때 그렇죠? 0이 두 개 존재하고 하나의 값만 존재할 때는 축 위의 점이었는데 이번에는 0이 하나씩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찍어볼까요? 자, X축 자, 그 다음에 Y축, 그리고 이렇게 Z축, 요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점 하고 그려지게 되면, 자, X축 마이너스 1이니까 뒤로 빠지죠? 마이너스 1, 자, Y축의 방향 0이니까 움직이지 않고요. Z축의 방향은 4니까 위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점은요, 어떤 평면 위에 있는 거지? 얘는 y 값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요 평면은 XZ 평면인 거죠. 그쵸? 요거는 XZ 평면 혹은 ZX 평면. 그래서 점 C의 좌표는요. XZ 평면이라고 써도 괜찮고 ZX 평면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요 위에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Y 값만 0이네. 그리고 나머지 X좌표와 Y좌표는 존재하는 거니까 XY 평면에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X값은 없고요. Y값하고 Z값만 있은 거니까 점 D는 무슨 평면 위에 있겠어요? 그렇죠. YZ 평면 위에 있겠죠. YZ 평면은 X값이 다 0이 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X값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하셔서 요게 이렇게 막 그 좌표 평면을 그려가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X값만 있네. X축 위의 점. Y값만 있네. Y축 위의 점. XZ는 있는데 Y가 없네. XZ 평면 위의 점. 얘는 X값은 없고 YZ만 있네. YZ 평면 위의 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좌표를 좀 정의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밟습니다. 고1 때 좌표를 배우고 나서 뭘 배웠냐면 두 점 사이 거리 배웠죠. 똑같아요. 두 점 사이 거리 배울 건데 다만 그 두 점이요.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지금 공간 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존재하는 게 x좌표, y좌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z좌표까지 존재하는 3차원 공간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고 지금 의미를 좀 보시면 결국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쵸? 요 거리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묻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A의 지금 좌표가 x1, 보이시죠? y1, z1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루트를 씌우시고요. 원래는 옆으로 길게 써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자, 어떻게 쓰는 거면 똑같습니다. 고1 때 했던 거. x좌표끼리 어떻게 했지?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그다음 y좌표끼리 어떻게 했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이고요. 원래는 옆으로 쭉 늘어 쓰는 거예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z좌표끼리 빼서 아이고 이게 지금 뭐죠? 몇 빼기 x1 x2죠. 그쵸?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그쵸?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쵸? 그 다음에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한다 라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1 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좌표가 하나 추가된 거니까 그것만 추가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요 안에 거는 자, 다시 요 안에 거 요 안에 x1, x2라고 썼는데 이거 순서 바꿔도 되죠? 어차피 제곱일 거니까 x2-x1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고1 때랑 똑같다. 다만 z좌표가 추가된 거다. 자, 그러면 원점과 점 A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점은 0,0,0이겠죠? 그러면 루트 똑같죠? x좌표끼리 빼면 x1밖에 안 남는 거니까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면 y1의 제곱 더하기 z좌표끼리 빼면 z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고1 때 내용에서 z좌표가 추가되는 것밖에는 바뀌는 내용이 없게 됩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자, 해볼까요?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공식이죠. 그쵸? 루트 x좌표끼리 빼겠습니다. 2에서 7을 빼도 되고 7에서 2를 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아무래도 양수가 나오는 게 편한 거니까 이렇게 뺄게요. 7 빼기 2 더하기 x좌표끼리 빼겠습니다. 이번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주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 이번엔 얘를 빼볼까요? 플러스 5의 제곱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계산해주면 루트 요거 5의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에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얘는 3의 제곱인 거니까 9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25고 25니까 루트 50이 되게 되고요. 얘는 5 루트 2 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괄호 2번 원점과의 그쵸? 맞장을 해볼게요. x좌표끼리 빼면 그쵸? 0 빼기 5에도 되고 마이너스 5 빼기 0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5의 제곱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 두 번째 거는 4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 얘는 25 더하기 4 더하기 16 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고요. 요 계산하면 20인 거고요. 여기 20 더하면 루트 45가 되겠네요. 루트 45가 되게 돼서 얘는 9, 5, 45인 거니까 3루트 5, 3루트 5 하고 아이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이고 네, 또 3루트 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자 Z축 위의 점의 좌표. 아까 연습했죠? 그렇죠? Z축 위에 점이 있으려면 X좌표는 없죠. Y좌표 없죠. Z좌표만 있어야겠죠. 걔를 편의상 뭐 C라고 쓸까요? 이렇게 세팅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때 요 거리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점을 편의상 요거를 점 P라고 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Z축 위에 점을 점 P라고 이름을 붙이면 우리 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점 AP의 거리와 그 다음에 점 BP의 거리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를 구하시면 될 거고 자, 요거 아까 똑같이 루트하고 나오겠죠? 근데 루트가 싫으니까 양변의 제곱을 양변의 제곱을 해줘서 루트를 없애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게 되면요. 자, PA부터 구할게요. AP의 제곱부터, 여기 AP의 제곱부터 써주게 되면 요거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죠. 5의 제곱, 그 다음에 빼면 0의 제곱, 빼면 C-1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P는요. BP의 제곱을 구해주면, 자,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9인가요? 그럼 바로 쓰겠습니다. 9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빼주면 제곱하면 4고요. 요거 빼주면 C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그쵸? 요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세워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해주면 C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3하고 나오게 됩니다. 요 C가 제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C는 3하고 나오게 되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점의 좌표였으니까 0,0,3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와 B가 있고요. Y축 위에 점 C 하고 나와 있네요. 자, 다시 또 Y축 위에 점 C 바로 나와야겠죠. Y축 위에 점인 거니까 0, 뭐 Y축 위에 Y좌표를 B라고 놓을게요. 0, B, 0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요. 그쵸? 자, 이거에 대하여 삼각형 ABC가 변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 그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게 될 건데, 지금 여기 직각인데 BC를 빗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각 A가 90도면 되겠죠. 그쵸? 그때 점 C의 좌표를 구해줘라. 얘가 지금 C인데, 그쵸? 이거 좌표를 구해봐라. 는 거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AB의 제곱 길이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AC의 제곱 길이 구하고, 그 다음 그거 BC의 제곱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B의 제곱은요, 요 두 점 사이 거리죠.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점 A와 B 사이의 거리 아까 했죠? 근데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바뀌어집니다. 계산해주면 요거 계산하면 AB죠. 요거 빼주면 3의 제곱이니까 9, 요거 빼주면 1을 제곱하면 요거 빼주면 4의 제곱인 거니까 16. 그래서 요 계산해주면 26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C의 제곱. AC는 요거하고 요거죠. 예, 계산해주면 2의 제곱 4. 그 다음에 B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이니까 1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BC의 제곱은 요 두 개죠. 5의 제곱이니까 25. 그리고 B-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니까 9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식을 세워주게 되면 AB의 제곱 26이죠. 그쵸? 26 더하기 AC의 제곱 요 계산하면 5 더하기 B-3의 제곱인가요? 자, 이거는 그 다음에 AC의 제곱 요 계산해주면 34 더하기 B-4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요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요것도 B에 대한 제곱식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자, 얘를 계산 열심히 해주시게 되면 B값이 5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B가 5가 나왔으니까 Y축 위에 점을 구해라. 그럼 좌표는 뭐가 될까요? 0, 5, 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자, 두 점 A, B와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 1번 보겠습니다. A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자, 볼까요? 지금 A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그냥 XY 평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XY 평면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 점 지금 A가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4, 마이너스 1, 3 이렇게 있었겠지. 얘를 XY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수직 떨어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로 와서 이 점을 구하라는 거죠. 얘를 제 편의상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를 대칭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리, XY 평면에다 떨어지는 부분, 이만큼의 거리와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 요 두 개의 거리가 서로 어떨까요? 요 두 개의 거리가 서로 같겠죠. 대칭인 거니까 XY에 대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XY 평면의 특징이 뭐였지? XY 평면은 Z좌표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뭐가 될까요? A가
다른 거는 바뀌지 않는데 Z좌표만 0이 되면서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요. 4, 마이너스 1, 그대로고 Z좌표만 0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냐면 3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Z좌표만큼이 이제 XY 평면과 떨어진 거리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3이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게 되겠죠. 그럼 똑같겠지. 여기에서 다시 3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Z좌표가 바뀌겠죠. 그래서 A'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4, 마이너스 1까지는 똑같고요. 자, 지금 0일 때가 대칭점이었고 다시 3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A' 구했고, 문제는 뭐죠, 지금?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이렇게 있고요. XY 평면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이거를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거를요 3차원으로 그리면 너무 이제 그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평면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평면, 여기 지금 XY 평면이 있는데 얘를 옆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곧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XY 평면이 마치 이렇게 선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두 점 A, B가 뭐 대충 있다고 칩시다. 뭐 그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A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뭐 B가 뭐 이쯤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지금 4, 마이너스 1, 3인 거고요. B의 좌표는 2, 1, 5인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XY 평면 위에 점 P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점 P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P가 이렇게 뭐 요즘에 볼까요? P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지금 이거죠. 아, 이거 고1 때 진짜 연습 많이 했죠. 그쵸? 고1 때 어떻게 연습했었지? 그치. 요 A를 그때는 이게 축이었지, 축. 축이었는데 이 A를 지금은 축이 아니라 뭐예요? XY 평면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축이었을 겁니다. 그쵸? 고1 때는. 그래서 걔를 우리가 A'이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1번에서 얘를 구하라고 한 거죠. 얘가 얼마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상황이죠. 그쵸? 자,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A'이고요. 그럼 이게 최소가 되게 되는 점 P를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A'과 B를 딱 이었을 때 만나게 되는 이 점이 내가 최소가 P가 되겠죠. 그쵸? 자, 왜 그럴까요? 고1 때랑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이 길이 대칭이니까 똑같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는 AP 더하기 BP 요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이게 최소가 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대칭 똑같은 거니까 AP 더하기 BP는 결국에는 요거 A'P 더하기 BP 얘를 구하는 거랑 똑같고 얘가 일직선이 되는 상황 그때의 P 값이 최소가 되게 되겠죠. 그쵸? 만약에 P가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P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꺾어지게 되니까 이건 최소값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최소값이고요. 결국엔 난 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A'과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거리 구해보시면 루트 나와야 되고요.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주면 2니까 4. 자, 여기서 여기 빼주면 2니까 4. 여기서 여기 빼주면 8이니까, 맞죠? 8, 8에 6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요. 얘 계산하면 루트 72 하고 나오게 되고, 계산하면 6루트 2 하고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고1 때 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땐 축이었는데 이게 평면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점 P가 있습니다.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오,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지요. 자, 이 상황 좀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했었는데, 그쵸? 자, 점 P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P가 이렇게 있고 4, 3, 5 하고 이렇게 있겠죠. 자, 지금 얘가 XY 평면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XY 평면은 뭐가 0이죠? Z가 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요.
XY 평면의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렸습니다. 꽝 하고 내리게 되면 그것을 지금 H라 하자 했는데 여기 이제 뭐 H라 쓸까요? H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Z가 0이 되게끔 콱 하고 눌러주게 된 거니까 H의 좌표는 요 P의 좌표에서 Z 좌표만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4,3,0 이게 바로 H의 좌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선의 말로 꽝 하고 치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렇라고 하자. 자, XY 평면 위에 한 직선 L, XY 평면 위에 한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L 하고 있어요. 그것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6이다. 그러면 점 P와 L 사이의 거리니까 수직이겠죠. 수선의 발. 그쵸? 이렇게 되게 되겠죠. 거리가 6일 때 H와 여기 수선의 발이죠. H와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너무 익숙한 모양이죠. 그쵸? 기억나시죠? 3수선 정리.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렸고요. 직선에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그 수선의 발과 그 직선에 내린 이 교점을 이었을 때 그쵸? 여기도 수직이 되게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 H와 L 사이의 거리. H와 L 사이의 거리니까 수직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니 이 길이를 구해주면 답이 되게 되겠구나. 자, 그럼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지금 왜냐하면 이게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요 직선은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초록색과도 수직이 되게 될 거고요. 이거 직각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이것저것 구할 수 있는 거 구해봅시다. 자, 먼저 요 길이부터 PH, 지금 이 길이는 요 좌표를 Z좌표만큼 밑으로 쾅 하고 내린 거니까 이 길이는 5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됐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제 뭘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요 길인데 나와 있죠? 직선 L과 P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라고? 6이다라고. 직선 L과 P 사이의 거리, 이 길이가 얼마다? 6이다 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구할 거리, 그쵸? 초록 색깔 길이는 얘는 루트 6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고요. 요 계산하시면 루트 11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루트 11이 되게 됩니다. 자, 됐고 마지막 문제 오늘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직선 AB와 ZX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온데 자, 이걸 ZX 평면이 사실은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Z니까 요 평면이 ZX 평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ZX 평면이라고 놓고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문제 설명하기 편하게 편의상 ZX 평면을 좀 돌려서 그쵸? ZX 평면을 좀 돌려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ZX 평면이 이렇게 있다. 자, 근데 뭐 대충 그쵸? A 값이 이쯤에 있고 B 값이 이쯤에 이렇게 있다. 근데 이 A, B에 대해서 조금 더 B를 좀 올려볼까요? B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두 점 이 A, B에 대해서 직선 AB와 이제 AB와 ZX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러면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어야 되는 거니까 자, 평면을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했었지? 직선에서 그쵸? 이 평면까지 만나는 점을 꽝 하고 찍었죠. 그쵸? 그리고 그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평면에 뭘 내렸죠? 수선의 발을 내리죠. 그리고 그 수선의 발과 그 만나는 한 점을 이어서 여기 직각이 될 거고요. 그쵸? 만나게 되는 이 각을 우리가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얘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구하는 걸 어떻게 할까? 이게 연장이 됐는데 얼만큼 연장됐는지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하나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진하게 한번 해볼까? 지금 AB 그쵸? 요 AB. 자, 나는 요 길이는 알죠? 요 길이 압니다. 요 길이는 쉽죠? 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일 테니까. 자, 그래서 요거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세타가 사실은 말이야. 얘를 좀 이렇게 좀 내려볼까? 얘도 내려와 있으니까 내려볼까? 이렇게 깡 하고 내렸을 때 자,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B 내렸으니까 이 수선의 발을 B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것과 밑에 있는 요거 A 프라임 BP 요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세타인 거 아니야?
아이 그치. 요 A 프라임 B 프라임을 사실 평행이동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동의각이니까 똑같이 세트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죠? A, B 그리고 A 프라임 B 수선의 발을 지금 뭐 한 거지? 떨군 거죠. 보이시죠? 그쵸? 지금 요렇게 수선의 발을 떨군 겁니다. 여기도 수선의 발을 떨궜죠. 그럼 수선의 발들을 떨군 것들의 모임. 우리가 이걸 뭐라 불렀죠? 그쵸. 얘를 정사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A, B의 정사형이 A 프라임, B 프라임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됐을까? 자, 그러면 A, B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점 A 좌표 알고 점 B 좌표 아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자, 그럼 요 보라 색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아, 이거는 A와 B를 ZX 평면으로 꽝 하고 내린 거잖아, 수선의 발을. 그럼 ZX 평면의 특징이 뭐예요? Y 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A 좌표에서 Y 좌표를 0으로 바꾸고 B 좌표에서 Y 좌표를 0으로 바꾸면 A 프라임, B 프라임이 나오게 되어서 자, A 프라임 써볼게요. 5,4를 0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3 이게 A 프라임일 거고 B 프라임은 2, 마이너스를 0으로 바꾸고 1 하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정사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AB 한번 구해볼게요. 자, AB의 길이는요, 루트. 자, x좌표 길이 빼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 y좌표 길이 빼면 5의 제곱인 거니까 25, z좌표 길이 빼면 4니까 16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요 계산하시면 5 루트 2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프라임, B 프라임 한번 구해볼까요? A 프라임, B 프라임은 루트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빼주면 3의 제곱 9, 빼주면 0, 빼주면 4의 제곱 16인 거니까 요거는 5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 루트 25니까. 자, 이렇게 되게 돼서 정사형 공식에 의해서 정사형이 뭐였지? 정사형을 시킨 수선의 발들 모임 정사형을 시킨 것은 원상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5고요. 이게 지금 5 루트 2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내가 구할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되게 되고 유료화해주면 2분의 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